먹는 쌀밥 제대로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쌀의 숨겨진 효능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안해, 미안해. 몰라봐서 미안해. 네, 몰라봐서 미안해. 쌀의 재발견입니다. 제가 노래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죠? 이제 안 사네, 잘. 네. 첫 번째 읽어볼게요. 한식이 최고, 균형 잡힌 식생활 길잡이라고 하네요. 오, 전 교수님. 네, 맞습니다. 한식의 기본은 우리가 밥과 다양한 반찬이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밥을 먹으실 때 우리가 같이 먹는 메인 반찬으로는 보통 생선과 고기가 들어있어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곁들여 먹는 나물은 또 비타민의 보고처럼 다양한 영양 성분을 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식 한 상 차림을 드실 경우에 우리는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를 균형 있게 잘 먹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잘 차려진 한 밥상, 한식 한 상 차림은 오히려 균형 잡힌 식생활의 어떤 길잡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미안해 내 쌀밥아. 왜 그러세요? 두 번째 오늘 여기서 하긴 저도 저보다 노래 잘하네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자 국수보다 밥 높은 포만감을 유지한다. 아, 이건 저 완전 공감해요. 네. 근데 점심에 왜 이렇게 약간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 해서 막 국수 후루룩 먹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정확히 3, 4시 되면은 점심 먹었나요? 해서 그냥 그러니까. 군것질을 오히려 더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틀린 게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그러지. 아, 맞아요. 뭐 국수힘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밥심만 있는 거예요. 밥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 맞아요. 확실히 네. 빵이랑 국수랑 비교해보면 밥 먹으면 좀 속이 더 든든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밥보다 빵이나 국수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앞서 혈당 상승을 올리는 주범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빵이나 국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 지수의 문제도 있지만 빠르게 소화되는 것이 문제여서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매우 짧고요. 특히 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빵을 먹을 때 뭐 버터, 설탕, 크림 등이 들어있어서 칼로리 밀도가 높은 영향이 있겠습니다. 또 이런 빵이나 국수 같은 경우에는 밥보다 이제 혈당 지수가 더 높잖아요. 반대로 밥은 혈당 지수가 낮고 또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나 이런 일반인 모두에게 다 건강에 유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반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 특히 단백질이나 채소가 같이 있는데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혈당의 상승을 이러한 섬유질들이 조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몰라봐서 미안해 쌀의 재발견. 그 세 번째는요. 네. 제가 아이 낳고 기르면서 참 고마웠던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맞아. 없어서 안심이라는 거예요. 쌀은 정말 안전하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네. 거예요. 쌀은 밀에 비해서 단백질은 적은데 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에는 반죽을 하면 글루텐이 만들어지지만 쌀은 글루텐을 형성하는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주식인 서양인 부모들도 아이들의 첫 이유식은 라이스 시리얼을 가지고 이유식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양과 안전이 보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재료가 3만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알레르기가 보고되지 않은 게 쌀이라고 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굉장히 뭐 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쌀의 재발견 계속해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영양소 소화 흡수의 최고다. 그러니까 쌀이 소화도 잘 되고 맞아. 영양 흡수도 잘 된다라는 얘기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밥을 드셨을 때가 훨씬 편안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쌀은요, 호화 과정을 거쳐서 물과 열로 분해가 돼서 팽현이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요. 또 수용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피틴산이 적어서 위산의 분배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영양소도 다른 주식인 곡류에 비해서 우리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아주 최고의 주식 식재료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가 지금 쌀이 답가를 준비한 것 같아요. 왜요? 미안해 하지만 와우, 잘해. 구수한 향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노래가 절로 나오네 정말. 눈꽃살. 아니 사실 제가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두 개가 있어요. 사실 첫 번째 냄새는
돈 냄새. 근데 그건 안 들어오는데 지금 고소한 그 쌀을 뜨는 냄새. 맞아요. 이거 막 미치거든요, 진짜. 네. 어. 그래서 요즘 이제 한창 햅쌀 맛있을 때잖아요. 근데 햅쌀밥도 잘못하시면 죽밥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맞아요, 오늘 맞아요. 밥 잘하는 방법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일단 이제 쌀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쌀을 좀 이제 씻어 주셔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쌀을 이제 씻었는데 쌀 씻으실 때 첨물에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 5초 내로 해서 빨리 이렇게 이제 버리시고 이제 새물을 받아서 씻으시는데 이때 씻는 횟수를 한 3-4번 정도 씻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씻으실 때 이거를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약간 뽀얀. 뿌연기가 있죠. 그래서 빡빡 문지르시거나 오. 너무 이거 오래 씻으시거나 하시면 영양소도 손실이 되고 밥맛도 떨어집니다. 저는 그 이제 쌀 씻는 그 볼에다가 팍! 네. 이럴 때 또 쾌감이 느껴져가지고. 네네네. 예, 예. 어쨌든 맑은 물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뿌옇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이제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도정이 워낙 잘 돼가지고 네, 옛날하고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요걸 이제 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지어 보시는데 예. 그래서 이제 쌀을 이제 부으시면 돼요. 햅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이 좀 많이 촉촉하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일반적으로 쌀 지으시는 밥 하실 때보다 물을 한 10에서 15% 정도 줄여서 지으시면 고슬고슬 맛있는 밥을 지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지어 놨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와. 솥밥이야? 어머! 네, 이렇게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애가 이렇게 밥알이 있구나.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이제 밥이 잘 됐어요. 왜 이렇게 구워요? 네, 곱죠. 그냥 밥만 드셔도 야. 굉장히 맛있는데 네. 자 한번 우리 드셔보실까요? 네, 야. 이렇게 해서 세상에, 어머. 그냥 밥 드셔보시고 예. 제가 양념장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양념장으로 해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야. 한번 드셔보시고. 세상에. 근데 저는 근데 밥할 때 네. 어떨 때는 꼬들밥이 되고 어떨 때 진밥이 되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돼요, 물량을? 물량은 이제 보통 저희 쌀 씻으실 때 쌀을 계량을 하셔가지고 한 동량 정도의 쌀을 그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지으시면 되고 햅쌀 같은 경우는 불리지 않고 하셔야 더 고들고들하고 맛있는 밥이 돼요. 그래서 그 묵은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시간 이상 불려서 쓰시지만 햅쌀은 바로 지으셔도 되고 물량을 10에서 15% 줄이시면 맛있는 밥이 됩니다. 내 방송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 처음 보네 오늘 경아 씨. 네, 여기 양념장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더 그냥 맛있게 먹어도 드시- 맛있고. 그냥 예. 단맛이 있죠. 햅쌀 특유의 근데 단맛. 이거 완전 밥맛이에요. 정말 맛있는 기분 좋은 밥맛. 난 또 내가 밥맛이라는 줄 네, 알았지. 그래서 너무 맛있는 요즘 밥맛이에요. 햇살이 정말 맛있을 때라 밥 많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구수한 향이 여기까지 스멀스멀 밀려오는데 정말 밥맛 있네요. 밥맛 있겠어요.